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월 확진자만 32만 5천여 명, 사망자도 213명에 달해 경남 전체 누적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합천군은 이선기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건조했던 경남 지역에 17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19일까지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다음 주 초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고성군이 올해 첫 추경 예산으로 6,63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고성군은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비 소식이 간절했는데요. 경남의 모처럼 촉촉한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온 뒤에는 깜짝 추위도 이어진다고 하니 봄맞이 꽃구경은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3월 들어 한낮 기온이 20도로 오가며 봄도 성큼 다가왔습니다. 4월 같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톡톡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는 봄의 향기를 더하고 지역민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경남의 벚꽃도 평년보다 최대 2주 정도 빠르게 피어 3월이면 볼 수 있을 것이란 소식입니다. 꽃도 피고 얇은 옷도 입는 사람이 여러 보이니까 이제 좀 봄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봄꽃 마중은 잠시 미뤄두는 게 좋습니다. 절기상 농사 준비에 바쁜 춘분을 앞두고 모처럼 메말랐던 겨울 가뭄을 해소할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에는 17일부터 최고 40mm 안팎의 비가 내립니다. 19일 서부 내륙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오겠고 비가 그친 후에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17일 시작된 비는 점차 경상남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18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19일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남 서부 내륙 고지대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23일까지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비로 가뭄은 다소 해소되겠고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봄꽃 향연이 펼쳐지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강원 경북 대형 산불은 역대 최대 산림 피해와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는데요. 최악의 산불 상황 속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진화 헬기와 공중 진화대원들도 대표적인 숨은 조력자로 꼽히는데요. 어떤 활약이 있었는지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산림청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닙니다. 강원 경북 대형 산불을 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산림청 대형 진화 헬기. 헬기 한 대가 실을 수 있는 물의 양은 3,000리터에서 최대 8,000리터. 진화 헬기가 작전에 한 번 투입되면 약 2시간 30분 동안 담수와 진화를 20차례 반복합니다. 산세가 험한 지형에는 지상대원이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헬기 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연무가 짙게 깔리고 바람이 매우 거세서 헬기 진화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불길이 남아있었던 울진 응봉산 일대는 깊은 협곡과 절벽이 있어 지상진화대 투입이 쉽지 않았던 곳입니다. 강릉, 삼척, 울진 지역은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진 헬기에 의한 그 물투하로 화재 진압이 가장 절실을 하고 대형 산불 진화의 또 다른 숨은 조력자는 바로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원입니다. 산 중턱에 불이 남아있는 경우 헬기로 진화대원을 산 정상에 투입해 진화작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20kg이 넘는 장비를 지고 물을 뿌리거나 현장에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산불 진화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이나 일반 진화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선 이들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하지만 유사시에는 산 정상부나 암석지 등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 헬기 레페를 통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 현장에서도 진화가 힘든 소강리 인근 지역에 헬기 레페를 투입하여 잔불 진화 등을 실시하여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강원 경북 대형 산불에 투입된 산림청 대형 진화 헬기는 날짜별로 누적했을 때 272대에 달합니다. 또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과 지자체 공무원, 소방, 경찰,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장병 등 누적 인원으로 7만 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역대 최대 산림 피해를 냈고 최장기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한 이들의 사투 덕분에 꺼질 수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고성군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에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마련한 쌀과 방울토마토 등 특산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재민들과 산불 진화대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을 이른바 슈퍼 면역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감염됐으니 그만큼 면역력도 높아졌을 테고 다시는 감염이 안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247명이 재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비율로 보면 0.1%도 안 되는 매우 적은 수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재감염 비율이 1%에 그쳤지만 오미크론이 나온 뒤에는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의 바이러스 양과 개인별 면역력에 따라 재감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출되는 바이러스의 양 같은 것이 또 재감염에 영향을 주겠고, 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자연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감염 자체를 예방해 준 효과는 좀 떨어지고, 하지만 이제 걸리더라도 중증화로 진행되는 효과는 좀 상대적으로 오래 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6개월마다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에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종식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이 아닌 4만 명을 넘었습니다. 17일 0시 기준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4만 4,539명입니다. 하루 사이 전날 2만 1,898명에 2배를 넘어섰습니다. 해외 입국 3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인데요. 경남에서도 역대 최다의 발생이지만 창원 역시 13,794명이 나오며 가장 많은 확진을 기록했고, 이어 김해가 8,700명, 양산 6,167명, 진주 5,512명 순입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의령도 204명이 확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습니다.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362명으로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41명으로 하루 만에 2배에 이르렀습니다. 3월에만 32만 5,568명이 확진됐고 2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2,862개 병상 중 1,389개 병상이 남아있어 51.5%입니다. 여기에는 재택치료가 늘어난 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발생이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강조되는 수칙도 있는데요. 바로 방역 준수입니다. 감기쯤으로 생각하다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거래를 한 점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에 합천군은 이선기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1,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해 말쯤 이자를 더해 2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함안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A씨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2시쯤 함안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 철판을 고정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1.2톤 무게의 철판에 다리를 깔렸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제2안민터널 공사 구간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3월 개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사업 구간의 모든 문화재 발굴 조사가 완료됐으며 폐촌 구간인 4지구에 대한 보존 조치 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은 차가 달리는 도로 부분이 아니어서 공사 재개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월 개통이 목표인 제2안민터널은 창원 성주동에서 진해 자은동을 잇는 3.8km의 도로로 2016년 4월에 착공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해안 한려수도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거제 케이블카가 1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는 동부면 학동고개에서 노자산 전망대에 있는 1.56km 길이로 10인승 45대의 객차가 운행되고 1시간에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개장식은 19일 열리며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와 함께 이용권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고성군이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6,6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은 17일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어렵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127억 원을 증액해 코로나19 민생과 방역 등에 집중했고 예비비 2,476억 원을 유스호스텔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현안 사업에 재편성했습니다. 고성군은 추경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으며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을 뒤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17일 준공했습니다. 200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다회용기 세척시설은 버블 세척기와 살균 소독기 등 다회용기 세척과 위생관리를 위한 장비 등을 갖췄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4일부터 장례식장 3곳에 다회용기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내 모든 민간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공급해 연간 30톤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업체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출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단기 수출 보험과 수출 신용 보증 등이며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합천군이 억대소득 농업인 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억대소득 농업인 2,000가구 양성에 나섰습니다. 추진은 현재 등록된 강소농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과학영농종합시설과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도 이어집니다. 군은 미래농업이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억대 농업인 2,000가구와 농업예산 2천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거창군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부입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거창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2022학년도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입니다. 신청 기간은 중학생은 20일, 고등학생은 21일부터 27일까지이며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남 바로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1인당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밀양시가 부족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밀양시는 올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상하반기 재배 작물에 따라 농가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농가나 구직 참여 희망자는 밀양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